해발 8,611m,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K2. 이 거대한 설산은 인간의 도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험난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도 K2는 특별했어요. 가장 등반하기 어렵고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산이었죠. 1990년대 중반 한국 산악계는 어몽길이라는 이름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고봉을 정복한 그였지만 K2만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어요.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정상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죠. 출국 전날 어몽길은 태극기를 펼쳐들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선명한 국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정상에 세우겠습니다. 동료 대원들도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원정이 한국 산악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공항에는 가족들과 후원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몽길의 아내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요. 눈가에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어몽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꼭 태극기 들고 돌아올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어몽길은 창에 이마를 대고 생각했습니다. K2 죽음의 산. 그곳에서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파키스탄을 거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길은 험했어요. 좁은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밑으로 까마득한 절벽이 보였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추락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루트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K2의 위용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수직에 가까운 빙벽, 끝없이 이어진 설원, 그리고 정상을 둘러싼 먹구름.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았습니다.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악천후가 원정대를 괴롭혔어요.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갑고 눈보라는 앞을 가렸죠.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산소가 부족했거든요. 어몽길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아이젠을 빙벽에 박고 피켈로 얼음을 깎으며 올라갔어요. 뒤따르는 대원들도 필사적이었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이었으니까요. 원정대에는 셰르파 파산바도 함께했습니다. 히말라야 현지인인 셰르파들은 고산 등반의 전문가예요. 짐을 나르고 루트를 안내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파산바는 그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엄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는 게 좋겠습니다. 파산바가 말했어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어몽길도 동의했죠. 그래, 안전이 최우선이야. 원정대는 임시 캠프를 설치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텐트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대원들은 침낭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추위와 고산 증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어몽길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올라갔다. 정상까지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원정대는 점차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7,000m, 7,500m. 숫자가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죠. 산소통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버텼어요. 정상이 저 앞에 있다는 희망 하나로 말이죠. 8,00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파산바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은 거예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몽길이 급히 달려갔죠. 파산바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산병이었어요. 8,000m가 넘는 고도에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이죠. 두통, 구토, 호흡곤란. 심하면 폐부종이나 내부종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파산바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빨리 산소를 줘. 어몽길이 외쳤습니다. 대원들이 서둘러 산소 마스크를 파산바에게 씌웠죠. 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산바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날씨마저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시야는 5m도 보이지 않았죠. 바람은 너무 강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텐트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무전기로 베이스캠프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간신히 연결된 음성은 잡음투성이었죠. 파산바, 위독, 하산. 단어 몇 개만 겨우 들렸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도 긴장이 고조됐어요. 원정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텐트 안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했죠. 지금 이 상태로는 파산바를 살릴 수 없어. 즉시 하산해야 해.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산하면 정상 등정은 포기해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더구나 날씨가 언제 다시 좋아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몽길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정상이냐 생명이냐. 산악인으로서 평생을 준비해온 목표와 동료의 생명 사이에서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원정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계속 올라가자고 주장했어요. 지금 포기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파산바는 여기서 쉬게 하고 우리는 정상을 향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실제로 근처 다른 나라 원정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 대원이 부상을 입었지만 나머지는 계속 등반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산악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죠. 정상은 그만큼 강력한 유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몽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파산바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몽길이 입을 열었습니다. 텐트 안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어몽길을 주목했습니다. 정상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K2는 저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파산바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몽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대원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후원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정상을 못 올리면. 말끝을 흐렸죠. 어몽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원자들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파산바 가족에게 시신을 돌려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보라 소리만 텐트를 두드렸어요. 한참 후 한 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러 왔지만 인간성까지 버리러 온 건 아니잖아요.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어몽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 하산합니다. 파산바를 최우선으로 구출하는 게 이번 원정의 목표예요. 그 순간 카메라가 어몽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면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정상을 포기한다는 건 그만큼 아픈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정복보다 생명이 먼저다. 어몽길의 말이 텐트 안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원정대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목표는 바뀌었어요. 정상 등정이 아니라 생명 구조로 말이죠. 하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릿한 파산바를 어떻게 내려보내야 할지가 문제였죠. 눈보라는 계속됐고 발밑은 미끄러운 빙판이었습니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모두가 추락할 수 있었어요. 어몽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파산바를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대원들이 깜짝 놀랐죠. 대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몽길은 이미 파산바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출발하자. 파산바의 몸무게는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장비까지 메고 있었죠. 어몽길의 어깨가 짓눌렸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시간쯤 내려갔을까 앞에 거대한 크레바스가 나타났습니다.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이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죠. 평소라면 사다리를 놓고 조심스럽게 건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밧줄을 연결하자. 대원들이 서둘러 로프를 꺼냈어요. 어몽길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반대편은 대원들이 잡았죠. 준비됐어? 네, 대장님. 긴장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몽길은 파산바를 꽉 붙잡고 크레바스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얼음 다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소리였죠.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얼음이 무너졌어요. 어몽길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대원들이 소리쳤어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다행히 밧줄이 버텨줬습니다. 어몽길은 공중에 매달린 채 파산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만 보였죠. 끌어올려. 대원들이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놓지 않았죠. 조금씩 어몽길이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가장자리를 붙잡았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슬로모션처럼 느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고 배경에는 장엄한 히말라야가 펼쳐져 있었죠. 생사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보여준 극한의 팀워크였습니다. 그날 K2는 인간의 용기를 목격했어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쉬지 않고 하산한 결과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파산바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원정대원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했죠. 정상은 포기했지만 동료는 살렸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일까 실패일까? 누군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어몽길은 파산바가 누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파산바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말을 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죠. 어몽길은 파산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며칠 후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을 버리고 동료를 살린 대장 어몽길, 인간의 승리 같은 제목들이었죠. 처음에는 실패한 원정으로 비판받을까 걱정했지만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더욱 그랬죠. 저런 게 진짜 리더십이지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칭찬이 쏟아졌어요. 오히려 정상을 밟고 온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거였습니다. 원정대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수고했어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정상을 포기한 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어몽길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산은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원정대원들은 조촐한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눈물과 포옹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해냈어. 진짜로 해냈다고. 정상 등정이 아니라 인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였죠.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값진 승리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어몽길은 매일 밤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산바와 그의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셰르파들은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르지만 정작 그들이 받는 대우는 형편없었죠. 위험은 똑같이 지는데 보수는 턱없이 적었고요. 나는 히말라야에서 무엇을 얻었나? 어몽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명성, 영광, 찬사. 많은 걸 얻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셰르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빚을 졌구나. 어몽길은 깨달았어요. 히말라야에서 얻은 건 영광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파산바를 구한 건 시작일 뿐이었죠. 더 많은 셰르파들, 히말라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몽길은 먼저 파산바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네팔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은 낡았고 가족들은 가난했죠. 하지만 그들은 어몽길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남편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파산바의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몽길은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파산바의 자녀들 교육비도 지원하기로 했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파산바 가족은 감격했습니다. 이방인이 이토록 신경 써주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몽길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산바 한 가족만 돕는 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히말라야 전체의 아이들을 돌아봐야 했죠. 학교를 세우자. 어몽길은 결심했습니다.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었죠. 글을 읽지 못하고 계산을 할 줄 몰랐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됐고요. 어몽길은 이 악순환을 끊고 싶었어요. 히말라야 휴먼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몽길은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학교를 짓고 책을 보내고 교사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몽길의 진심이 통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네팔 산간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책상, 의자, 칠판. 한국에서는 흔한 물건들이 그곳 아이들에게는 보물이었죠. 개교식 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낯선 건물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빛났어요. 어몽길은 태극기를 개양하며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세요. 아이들은 환호했어요. 처음으로 공책을 받아든 아이, 처음으로 연필을 쥔 아이. 그들의 웃음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몽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게 진짜 정상이구나. 첫 학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 뒤 두 번째 학교가, 3년 뒤 세 번째 학교가 세워졌어요. 휴먼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죠. 의사, 교사, 대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히말라야로 갔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히말라야에는 43개의 학교가 서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죠.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됐고 어떤 아이는 교사가 됐어요. 어몽길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2024년 한 네팔 청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년 전 어몽길이 세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죠. 모두 어몽길 대장님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어요. 어몽길은 이제 산보다 학교를 더 자주 오릅니다. 정상 등정 횟수보다 학교 방문 횟수가 더 많아졌죠.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의 좌우명이에요. 설산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아이들, 그 옆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휴먼 원정대 깃발도 함께 나부끼죠. 어몽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오른 진짜 정상이구나. 50대 이상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대 우리는 세계 최고봉을 정복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죠. 박영석, 어몽길, 한왕용. 이들은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태극기를 정상에 꽂을 때마다 우리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몽길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정상보다 생명을, 영광보다 책임을 택했죠.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꿈을 포기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단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히말라야 어딘가에서는 어몽길의 이름이 불립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묻죠. 어몽길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답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한 사람이란다. 2010년 어몽길은 히말라야 16자를 모두 등정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였죠. 그때 어몽길이 한 말이 있어요. 이 기록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히말라야 아이들의 웃음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등반은 무엇입니까? 어몽길은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K2에서 파산바를 업고 내려온 그 순간입니다. 정상은 못 밟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휴먼재단 사무실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파산바를 업고 있는 어몽길의 모습이에요. 흐릿하고 흔들린 사진이지만 그 어떤 정상 사진보다 값지죠. 그 사진 옆에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가치. 오늘날 젊은 산악인들에게 어몽길은 멘토입니다. 그들은 묻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산악인이 될 수 있나요? 어몽길은 이렇게 답합니다. 산을 사랑하되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정상을 꿈꾸되 함께 오르는 동료를 잊지 마세요. 네팔 정부는 어몽길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신은 네팔의 은인입니다. 시상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어몽길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43개의 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이미 수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히말라야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의사가 된 아이는 마을 진료소를 운영하고 교사가 된 아이는 후배들을 가르치죠. 어몽길이 뿌린 씨앗이 숲이 된 거예요. 2023년 어몽길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더 이상 고봉 등반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년 히말라야를 방문하죠. 학교를 둘러보고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K2 정상에 올랐어요? 어몽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올라가다가 내려왔단다. 여학생이 또 물었어요. 후회돼요? 어몽길은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전혀. 정상보다 소중한 걸 얻었거든. 바로 너희들이야. 여학생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어몽길이 찾던 답이 있었습니다.
K2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정상을 밟겠죠. 하지만 어몽길의 이야기는 산 정상보다 더 높은 곳에 새겨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높이는 진짜 도전. 어몽길이 남긴 이 말은 산악인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성공이란 뭘까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인정받는 것? 어몽길의 이야기는 다른 답을 제시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희망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이죠. 정상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만 선한 영향력은 대를 이어 전해지죠. 어몽길이 포기한 K2 정상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살린 생명과 키운 희망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태극기는 정상이 아니라 학교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더 의미 있는 자리예요. 국가의 자긍심은 높은 산을 오르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니까요. 어몽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 어딘가에서 새로운 학교가 지어지고 있고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으니까요. 그가 내린 한 번의 선택이 만든 나비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상은 어디인가요? 개인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함께하는 가치인가요? 대한민국이 자랑해야 할 건 높은 산을 오른 기록이 아닙니다. 정상을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한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에요. 어몽길, 그는 산악인이기 전에 진정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히말라야 아이가 책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학교는 정상을 포기한 한국인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이는 그 문장을 읽고 다짐하죠.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어몽길의 유산은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불멸의 업적이에요.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유산 말이죠. 정상보다 높은 가치. 그건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입니다.